네, 안녕하세요. LSR 고객연구소 권혁진입니다. 한번 LG전자 슬로건 Life is Good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삶은 좋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단순하게 앞과 뒤를 바꿔보면 Good Life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좋은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주제는 좋은 삶을 묻다인데 잠깐 작년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작년에는 AI 시대 인간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인사이트 X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연사 중에 한 분이셨던 장강명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시 그때 했던 말씀을 복기해 볼까요? 행복한 삶에는 없어도 되지만 좋은 삶에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이 목적이라 가지고 삶에서 막 제거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죄책감 그 중에 하나고, 뭐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그 하나일 거고요. 고통들 이런 것들을 행복한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고통, 스트레스. 근데 좋은 삶엔 그게 필요해요.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다가 헤어져가지고 실연을 당하면 되게 싫죠. 그럼 되게 불행하죠. 근데 한 번도 실연 안 당하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이를 낳고 이런 거 다 스트레스인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가 그런 거를 모르게 되는, 저는 현대인이 오히려 좋은 삶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AI가 등장하면은 좋은 삶에 대한 합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안 바뀔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되게 불행이고, 제가 그래서 지금 AI 연구하는 돈의 한 100분의 1이라도 좋은 삶이 뭔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때 아닐까? 2020년대에 인류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100분의 1만큼의 금액을 드리진 못했지만 한번 이번 인사이트 X의 주제를 좋은 삶이라는 것으로 한번 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회색 차트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불안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한 것이고요. 붉은색 차트는 좋은 삶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모아서 같이 비교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불안했던 사건들, 2020년 코비드-19,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4년 말 우리 누구나 너무 깜짝 놀랐던 정치적 이슈까지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되게 짧은 줄기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었던 건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높아지면 좋은 삶이라는 되게 추상적이고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언급량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두 분포의 상관계수가 0.78로 높게 나타날 정도였어요. 저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한번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좋은 삶이라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때는 이 상관계수가 0.83으로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불안에 휩싸일수록 더 좋은 삶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은 인류의 존재 가치와 의미까지 위협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인류는 전에 없이 맞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불안에 휩싸인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이 늘 그래왔던 좋은 삶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좋은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심플하게 세 가지 렌즈를 들여다봤어요. 하나는 나의 삶,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입니다. 나의 삶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18살의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갑자기 두 여신을 만나게 되는데, 쾌락의 여신인 카키아와 미덕의 여신인 아레떼입니다. 두 여신은 헤라클레스에게 어느 길을 선택하려고 갑자기 묻게 되고, 이때 헤라클레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카키아는 쾌락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의 길을 제시하고요. 아레떼는 고통과 시련이 따르지만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미덕의 길을 제시합니다. 한참 고민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젊고 팔팔했던 헤라클레스는 결국은 아레떼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시련을 겪고 헤라클레스가 마지막에 우뚝 일어났을 때 그는 시대에 기억되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역시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어떤 삶을 살래라는 질문에 놓이게 되고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더 즐거운 선택들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더 의미 있는 어떤 명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럼 과연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저희는 체계적으로 좀 더 연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에게 너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답을 구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에 대한 불안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삶, 사랑이 가득한 집을 가질 수 있는 삶,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삶, 내면이 차분한 나 자신에게 도달하는 삶처럼 정말 좋은 삶에 대한 징표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분포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11개의 좋은 삶의 유형들을 이 3,000명에게 물어봤고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기본 생활 유지가 되는 삶을 삼국 공통 모두 좋은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근데 사실 차이는 그 다음부터 발생을 합니다. 4위, 5위, 6위를 보시면 차이가 드러나는 게 보이실 텐데요. 한국은 물질적 풍요를 좋은 삶이라고 했고 미국은 자유롭고 나다운 삶을 좋은 삶이라고, 그리고 독일은 인간관계가 원활한 삶을 좋은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90도로 돌려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맨 왼편에 있는 한국은 입구가 넓고 마지막 꼬리가 매우 조그만 깔때기형의 구조를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미국과 독일은 원만한 사다리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다른 나라 대비 훨씬 획일화된 좋은 삶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삶에게 좋은 삶이 뭐지라는 질문 없이 그냥 어른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하던 대로 좋은 삶을 따라서 그게 좋은 삶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동네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겁니다. 심지어 제이미맘이라는 요즘 이 유튜브 유행하고 있잖아요. 교육 열정이 가득한 엄마들 사이에서 옷에 대한 패션까지 동질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삶은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고 나중에 그걸 만족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럼 과연 진짜 좋은 삶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75년간 724명의 미국 남성 성인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즉 75년 동안 그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뭔지를 알아본 것인데요. 수만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한국의 사례에서는 부와 명예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치 등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 검증된 조사에서는 남들과 맺는 좋은 관계가 당신을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즉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조차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관계는 과연 안녕한가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삶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실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를 많이 연결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 연결의 양적 확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질적인 향상까지 이루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사람과의 관계가 디지털 소통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000명의 고객의 답변을 들어보니 첫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1순위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락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대면의 만남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많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메시지로만 소통하다가 서로 싸우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감정의 오해가 생겼을 때, 이때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우리 사이에서 기술의 발달로 표면적 연결은 늘어났으나 정서적인 연결은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통계를 보시면요. 왼쪽은 2011년부터 21년까지의 스크린 타임의 변화입니다. 불과 45분이었던 시간이 현재는 4시간 12분으로 늘어났고요. 미국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친구들과 만나는 비율이 53% 2006년에서 2022년 36%까지, 즉 3분의 1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마주해야 될 순간들을 사람과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젠지 스퀘어 많이 보셨죠? 점원이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표정을 말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비단 젠지만의 세대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SNS랑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소통에 익숙해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적 제스처와 표정을 지어야 될지를 점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아 허츠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표정이라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의 하나인데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은 점점 어떤 비언어적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갖고 그 부분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의해서 한번 그럼 우리는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좋은 삶에 이룰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준을 어떻게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인데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은 전영애 교수님이셨는데 괴테 문학을 한평생 연구해 오셨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내 삶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긍심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긍심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해감으로써 자긍심이 쌓이고, 저기 어디 멋진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하기 싫은 일 이거 좀 하는데 잘해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고 잘해가면서 저기 또 고생하고 있는 동료도 좀 도와주면 더 기분 좋고. 남은 불특정 다수예요. 나는 혼자예요. 무슨 수로 남을 상대를 하겠어요. 비교하는 순간에 이미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누구나 24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어쩌면 평범한 일을 이렇게 잘 해감으로 해서 내 발판도 단단해지고 사회도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가서 조금 그렇게 해봐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 하는 거지. 그런 낭비보다는 조금 자부심을 키워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울 때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준을 세우고 내 자신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기준의 세팅은 결국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자긍심을 쌓고 그래야만 내가 내 삶의 기준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되게 크게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아까 디지털로 해서 망가진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와 내가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실천하고 계신 정지우 작가님이자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공유하겠습니다. 로빈 덤바의 프렌즈라는 책이 있는데 타인이 나에게 소중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거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하루 2시간 이상씩 꾸준히 시간을 써야만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된다라고 해요. 특히 요즘 시대에 뭐 다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본다고 그런 데만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내가 남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들인데 나한테 소중하지, 내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소중하지 라고 하지만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그 사람에게 쓴 시간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게 계속 남아있는 건데 우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많이 잃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가령 저희 아이에게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은 아빠일 리는 없죠. 저보다 더 단정하고 더 잘 놀아주고 더 돈 많고 더 시간 많은 아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능적으로 저보다 나은 아빠는 전 세계 어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에게 전 대체 불가능한 한 명의 아빠란 말이죠. 제가 아무리 부족한 아빠여도, 아무리 기능적으로 저희 아이보다 뛰어난 다른 아이들이 있어도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와 실질적으로 시간을 쌓고 관계를 맺은 것은 우리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거죠. 내 가족을 사랑한다, 내 친구를 사랑한다, 내 연인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사실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진짜 관계 회복과 사랑은 그 사람한테 얼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작가도 사랑이라는 정의는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디지털 때문에 그런 컨텐츠 때문에 점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내 삶의 기준을 어떻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까? 즉 자긍심을 쌓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한 방법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쏟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한번 이런 방법 말고 내가 지녀야 되는 어떤 감각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감각 하나를 뽑아보았습니다. 그 감각은 바로 자기감입니다. 자기감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감각인데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감정을 지금 갖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나는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와 같은 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는 나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아 존중감, 자존감 혹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신뢰의 표현, 자신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자기감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안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내면을 자주 마주하고 그리고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다시 답변을 들어보면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뭔가 유행이나 시류에 쫓겨서 내 삶의 기준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에 나오는 한번 첫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저도 대학교 때 헤르만 헤세의 이 데미안을 읽었었고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려서 또 이해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강연을 진행을 하면서 이 자기감이 결국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내가 온전히 마주하고 정의할 수 있었을 때 만약에 그걸 나침판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좋은 삶을 묻다라는 세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이철배 센터장님과 제가 발표한 그 삶을 묻다라는 섹션 그리고 경험을 묻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상상해보지 못했던 미래를 묻다 세 가지의 섹션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신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우리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같이 내 삶의 어떤 자기감과 이정표를 삼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